유경재단 둘러싼 분쟁에 최순실과 정윤회 씨가 어떻게 개입했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정황 증거는 없지만은 복수의 증언자로부터 현장에 왔다는 이야기와 정윤회 씨가 식사를 샀다라는 것까지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최순실 게이트가 나고 난 이후입니다. 그 당시는 정윤회 씨나 최순실 씨가 2007년도에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분들을 목격했던 분들도 그냥 동네 아저씨나 동네 아주머니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재단의 재산이 상당히 알짜로 분류됐기 때문에 이 안에 누가 과연 폭력의 배후였을까? 오늘 두 사람을 지목을 했습니다. 최순실, 정윤회인데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동네 아저씨, 아줌마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게 그럼 그림자처럼 그 부부가 뒤에 있었다는 건가요? 뭐 지금 신동욱 씨 이야기는 그런 네. 뜻인데 당시로서는 뭐 정윤회 씨의 경우는 그렇게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최순실은 뭐 그 전에도 네. 최태민 씨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은 잡았을 거라고 보는데 정윤회 씨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박근영 씨가 이사장으로 있고 신동욱 씨는 그때 감사실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이 박근혜 네. 쪽에서 밀고 들어와 가지고 2007년도에 말하자면 이 폭력 사태가 나고 유경재단 사태가 나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당시는 정윤회 씨라든가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신동욱 씨가 뭐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실제로 네. 이렇게 나중에 최근에 이제 이런 최순실 사태가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도 네. 그 폭력의 현장에도 그 부부가 와 있었고 그 사람들이 뒤에서 네. 실질적으로 조정을 했더라. 그래서 그 당시는 박지만 씨가 조정을 했나 해서 박지만 씨를 지목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과를 했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조정하는 사람들은 최순실 이런 정윤회 씨였다. 뭐 지금 네. 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찬탈 주도자에게 정윤회 씨가 밥을 샀고 또 최순실 씨가 왔었다. 결국 이 부부가 유경재단에서 가져간 돈이 3천만 원, 한 달에 3천만 원씩이라 했던데 문특검은 뭘 볼까요? 결국은 신 씨를 부른 거는 박 대통령, 최 씨 일가가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걸까요? 이 사실은 유경재단이라고 하는 게 사실 참 이게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네. 어깨동무라는 잡지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68년도에 이제 유경수 여사가 세워서 여러 가지 이제 또 기금 자체가 보면 사실 그때도 기업들한테 많이 이제 거뒀죠. 그리고 지금 현재 유경재단 같은 경우는 부지 재산만 해도 뭐 수조 원대 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권과 관련되는데 저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최태민 씨와 이제 점령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태민, 박근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생이었던 박지만 박근영이 이제 90년대에 노태우 대통령에게 제발 언니를 좀 두 사람에 떨어뜨려 달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분쟁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박근영 씨가 장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가 하면 박지만 박근혜가 또 연맹을 맺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또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2007년도에 이제 폭력 사태입니다. 네. 그때 폭력 사태 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조직 폭력배들이 동원이 돼서 여러 가지 다툼을 벌였다. 그래서 아마 신동욱 씨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오촌 살해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이제 오촌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다 결국 살해 사건이 벌어진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과 유경재단의 사건 자체가 상당히 연결돼 있다라는 이제 증거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사실 신동욱 씨가 그동안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해왔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서도 상당히 이제 무혐의로 드러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 간의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의문스럽지만 핵심을 파악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동기와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유경재단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박 대통령이 재산,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재산들이 최태민 씨를 통해서 최순실 씨의 재산과 합쳐져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묶여질 수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동은 비록 명의는 본인 앞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모두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뭐 뇌물자던가 아니면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왜 그런 행위를 했었는가라고 하는 데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현재 그 최태민 씨 일가가 가지고 있었던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당시의 재산 상태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간의 그 계좌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나 좀 효과가 있을지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밝혀지게 된다면 대통령과 최 씨 일가 간의 경제 공동체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밝혀내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무협 소설 같은 얘기가 계속 펼쳐지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재산을 포기하라라고 협박했다는데 여기에 최재석 씨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폭력과 조직폭력배와 국민들이 아마 귀를 의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직 대통령, 지금 비록 이제 그 권한이 정지돼 있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일가가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그때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크게 보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사회면에 조그마한 일당 기사나 이렇게는 보도가 네. 됐는데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주로 이제 잡지나 주간지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주목을 했던 사안인데요. 만약에 그런 게 본격적으로 검증이 됐으면 오늘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을까 과연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저는 이제 신동욱 총재의 말 중에서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신동욱 총재가 직접 이 문제와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결국 아내 박근영 씨가 여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전해서 듣는 얘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박근영 씨가 과연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터뷰했을 때도 제가 들었지만 박근영 씨가 최태민 씨와 관련돼 있는 얘기를 줄줄줄 다 남편한테 얘기해 준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최순실 씨나 뭐 정윤혜 씨 얘기와 이런 관련된 얘기를 전혀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그 당시에 했었고 그 당시에 그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뭐 차를 몰고 왔다, 버스를 몰고 와가지고 어떻게 회의를 했다거나 이런 데 다 지금 최순실 씨하고 정윤혜 씨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이제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고 또 고 이춘상 보좌관도 얘기가 언급이 될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언론 앞이어서 좀 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필요에 따라서 지금 한 발을 빼고 있는 건지 그렇지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어찌됐든 말의 신뢰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아마 그게 구체적인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시에 본인들이 느꼈던 피해의식이라던가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이제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가 되지 않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는 거를 마치 본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 같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그러한 본인의 발언이 정말로 중요한 발언으로서 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박근영 씨나 박지만 씨나 그와 관련된 증거들을 가지고 있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이 사건에서 맹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 뇌물죄와 관련해서 특검이 들여다보는 중요한 시각으로 이 오늘 특검으로 온 신동욱 총재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도대체 그 가족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박근영, 박근혜 피로 나눴던 두 사람은 어쩌면 물로 인해서 헤어져야 될 수도 몰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분명히 멀쩡하게 자신의 형제가 살아있는데 사고 무친이 돼야 된다. 최태민이 당시에 박근혜 영예에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평화를 어린이 해가는 어린이의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 최태민이 아방공일 수가 있느냐. 또 두 동생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는 이사장 하더라도 최태민 일가는 뽑아내자. 그래서 제가 90년 11월 15일 날 이사장 취임을 시켜주고 저는 그날 밤 10시 반에 1년 동안 없어집니다. 최순실에서는 아버지의 아방공을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박근영 씨는 공격을 당하죠. 그렇겠죠. 최태민이가 했던 얘기가 박근혜 당시는 사고 무친이어야 된다. 두 동생하고 만나면 뜻을 이루지를 못하니까 집요하게 그 관계를 떼놓으려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생들은 대단히 힘들어했었죠.
국민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어린이회관은 참 남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나 최태민에게는 이게 아방궁이었다니요. 그러니까 80년 전두환 군부가 이제 정권 잡건 이후에 사실 네. 이제 그러니까 박근영 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생에 좀 두 가지 갈래길을 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내에 남아 있으면서 이제 생활을 했고 박근영 씨는 유학을 가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갈라지게 되는데 82년도부터 최태민 씨가 다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결합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경재단이라는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결국 이제 당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가족 관계를 끊어야 된다. 가족들과 관계를 다 끊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주입을 해왔고, 특히 또 당시에는 이제 박지만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군에 있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 혼자 있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최태민 씨 일가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돌봐줬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부터는 이 형제 자매지간의 어떤 관계 자체는 거의 끊어진 관계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근영 씨가 다시 이혼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최태민, 박근혜 대통령이 서로 이제 해서 유경재단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한테 그때 정말 언니를 도저히 떨어뜨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당시 그거에 따라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이영모 전 숙모회 회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박근영 씨가 이제 유경재단을 다시 잡게 되는 이제 그런 네.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최순실 일가가 끊임없이 다시 이제 대탈환을 위한 공격들을 해대면서 분쟁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 네. 상황에서 이제 94년도에 최태민 씨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상황 자체는 최순실에 의해서 임순희 최순실에 의해서 계속 진행됐던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이복 형제를 쳐냈던 진시황 얘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위해서는 가족을 등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지속적인 최태민의 메시지였나 봐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예전에 유경재단 막 서로 간에 폭력 사태 일어나고 뭐 조직 폭력배까지 동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아마 국민들 그 기사를 보시거나 그 사안을 접하셨던 분들은 박근영 씨가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네. 근데 박근영 씨가 이상했던 게 아니고 지금 나온 얘기를 보면은 오히려 박근영 씨를 박근영 씨로부터 유경재단을 강탈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영 씨가 상당히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사실 동생인데 동생이 그 재단을 운영하는 거고 뭐 예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영남재단 이사회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뭐 정수장학회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굳이 왜 그 유경재단까지 다 가지려고 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결국 그 뒤에 최태민하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자꾸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